351페이지부터 쭉 353페이지, 4페이지까지 주로 재료편하고 이음재료죠. 그러니까 이음재료는 어떤 부속품을 말해요. 이음재료. 그리고 이음 방법에 대해서 팩트에 나와 있는데요. 2차 주관식 실기에서 잘 나오는 게 부속품 명칭, 용도에 따라서 각각 종류들 쓰는 거, 그리고 어떻게 읽는가 이음 방법,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진행이 되면 뭐냐면은 공구, 관 이음 공구, 이제 배관 공구라 해요. 배관 작업용 공구. 여러 가지 작업을 할 때 강관 작업하고 또 동관 작업하고 이럴 때 배관 작업 공구. 이런 거 등등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요. 이거 외에도 배관편이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약 한 4 내지 5문제 이렇게 보통 배정이 돼 있어요. 60문제에서 한 너댓 개 나오니까 이게 많이 나오는 셈이죠, 의외로. 그리고 단순함기고 외우면 내용대로 나오고. 그 다음에 2차 실기에 넘어가면 2차 실기는 적을 때는 10문제 아니면 최대로 많을 때 12문제. 13개는 안 넘어가고요. 요즘 경향은 3점짜리 문제를 좀 이렇게 한두 개 더 넣어가지고 배점 11개, 12개 이렇게 늘리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는 무조건 한 문제에 5점씩 해서 평균점 한 10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는데 지금은 문항수를 막 늘려요. 그리고 점수를 줄여. 3점씩 이렇게. 그러다 보면 12개씩 나오고 그러는데 이 중에서도 배관 재료 뭐 차례대로 오면은 배관 부속품이죠. 부속품 명칭, 그 다음에 이음 방법, 그 다음에 배관 사용하는 공구. 이제 여기까지 하면은 뭐냐면은 이제 배관 작업하는 거잖아요. 직접 배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관을 하고 나면 무슨 조치를 해야 돼요? 부식 방지해야죠. 배관만 하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쵸? 부식 방지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가 나오느냐? 모장 같은 거.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는가? 사후 배관을. 그리고 배관 이음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부식 방지와 함께 보온 조치해야 돼요. 보온. 열 손실을 막으려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온제 종류가 무엇인가, 보온제 구비 조건이 무엇인가, 그런 거.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온을 하고 난 다음에 효율, 얼마나 보온제를 씌웠더니 열량이 손실된 것이 줄었는가 퍼센트로 구하라. 보온 효율 같은 거. 이런 것이 이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무조건 보온은 한 문제 나오고요. 근데 이제 단순 암기로 치면은 공부 이외에도 배관의 지짐, 배관이 무게가 무거우니까 처지지 않도록 보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패킹 같은 거, 패킹이나 보온제 종류 같은 거, 이런 것 등등이 아주 시험 문제 단골이에요. 이렇게 쭉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데 10개에서 12개 정도 가운데서 이 배관에 관련된 거, 보온까지 관련된 게 한 최소 두세 문제는 나와요. 많이 나올 때. 두세 문제. 그러니까 주관식에서 그렇게 나온다. 한 30% 가까이, 25%, 30%가 나온다. 이게 상당한 비중입니다. 상당한 비중이고요. 이런 식으로 보다 보면 계산 문제가 3개 나오는데 뭐 효율에 관련된 거, 용량에 관련된 거, 부하에 관련된 거, 효율 뭐 이런 것 종류가 3개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3개. 그다음에 배관에 관련된 게 한 2~3개. 그다음에 이제 설비가 있었다고 했죠. 난방설비편 수업할 때 증기난방, 온수난방 비교하는 거, 복사난방 특징 비교하는 거, 이런 것 등등. 그다음에 방열기와 관련된 문제들, 방열기 뭐 표시하는 방법, 방열기 쪽수 과목, 뭐 계산 같은 것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온수보일러 같으면은 여러 가지 설비에서 순환펌프나 팽창탱크 같은 거 설치하는 거, 또 배관 설치하는 요령, 그런 것에 대해서 설비편에서 난방 설비편에 대해서 2차 주관식에서 보면 2~3개 나온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2~3개 나와요. 요것도 2~3개.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자동제어편 꼭 하나 나온다고 그랬죠. 자동제어편 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제어에 관련된 거 꼭 나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2차 주관식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이제 2~3개, 한 3개 정도, 부하나 용량 계산하고 효율 계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설비편이 한 2~3개. 벌써 몇 개예요? 그러면 8개, 9개. 이것만 해도 벌써 10개잖아요. 나머지 그러면 1~2개 정도는 어쩌냐? 새로운 문제가 추가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새로운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에 나왔던 한 개 정도는 도면에 관련된다. 뭔가 기호를 써놓거나 도면을 써놓거나 뭐 완성을 하라든지 해석을 하라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유형이 벌써 딱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팅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유형 가운데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나와. 그리고 샘플링 문제들이 어디가 나와 있냐? 이 책 보면은 2차 실기 문제가 정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유형별로 정리되어 있는 거 있죠. 네. 여기에서 물론 그래요. 여기서 100% 나오니까 그러면 이게 출제 문제지. 그건 아니고 과거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전부 다 분석한 거예요. 20년, 30년 전까지 나왔던 중에서 최근에 통합이 돼서 오히려 취급과 시공이 통합되기 이전의 문제는 시공 문제만 쭉 줄여져 있고 그 다음에 통합이 된 다음부터는 단 한 문제도 놓치지 않고 다 100% 집어넣어서 유형별로 추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보일러 시공일 때 주관식 시험이 있었을 때 보일러 시공 시험일 때 문제 유형은 한 20, 30년 정도 되는 문제를 아주 중요한 개념별로 샘플링으로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문제를 다 여기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100%는 아니더라도 모두 한 여기서 공부한 내용 중에 한 80% 정도 가까이는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네. 실질적으로 매 기출 문제 회차 넘어갈 때마다 이렇게 답안지를 작성해서 제가 배포를 하고 그리고 그 답안지를 어디다 올려놓냐 하면은 솔직하게 자료실에다 올려놓죠. 혹시 접속해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거기 다 2차 실기 주관식 문제를 다 해설을 해가지고 다 올려놓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다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자료실이 넘쳐서 토치2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다음 카페에 다음 접속하라 하니까 오늘 안 하고 다음에 한다고 자꾸 그러지 말고 다음 접속해서 카페 검색해보면요. 카페 네? 카페 검색해보면 토치 카페 명칭 바로 접속해도 되고요. 토치 카페 2 해도 돼요. 토치 카페는 지금 기존 자료실이고 요게 자료실이 지금 100기가 다 풀 거의 차가지고 두 번째 자료실 만들었는데 이 숫자만 2만 붙어 있는 거예요. 토치 카페 2. 카페명은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그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영어로 주소로 여러 번 안 쳐도 되잖아요. 영어 주소 복잡하잖아요. 그쵸? 카페 연결할 뭐 카페 http 그래서 카페 다음 네트 또 슬래시하고 토치 2번 TOR 토치 그러면 토치 카페고 토치 해놓고 숫자 2 치면 토치 카페 2고 이렇게 되는데 토치 카페 2 접속해서 토치 카페 하나에만 이렇게 가입되신 회원들은 토치 카페 2도 가입을 똑같이 하시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회원 등급 그대로 그냥 바로 승인 조치 해줄게요. 물론 이제 새롭게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절차를 밟아야 되겠지만 자 부속품 종류를 보면 강간 부속품은 정말 종류가 많죠. 한두 개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시험에 나올 때 용도에 따라서 나와요. 다시 정리를 해드립니다. 쭉 정리하고 그 다음에 강간부속 다음에 동관부속. 동관부속은 그 앞에 모양이 어떻게 가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합니다. 그림만 봐서는 조금 보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설명을 좀 들으면 쉽고요. 자, 그 다음에 강간부속 오면은 배관의 방향을 바꾼다. 굳이 바꾼다 그러면 사실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꺾는다 그런 개념으로 치면은 엘보는 90도가 가장 일반적이고요. 90도. 엘보는 사람 팔꿈치 여기 팔꿈치를 영어로 엘보라고 그래요. 테니스 많이 쳐가지고 자꾸 이렇게 땅땅 치면 손목하고 팔꿈치하고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이 관절이 이상 생기는 거 보고 테니스 엘보 그렇게 말하잖아요. 충격 받아서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항상 다니면은 상위근이죠. 기부스죠, 기부스.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90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펴지기도 하고 더 펴지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완전히 펴져버리면 일자로 되어 있는 것은 방향 바꾸는 게 아니죠. 그냥 반듯한 거죠. 근데 이렇게 살짝 꺾어서
흐르는 방향이 이렇게 포커드, 방향이 전환이 돼. 그런 것은 이제 엘보가 대표적이고, 엘보는 90도짜리 있고, 45도짜리 있고요, 60도짜리 있어요. 부속품이 세 가지 종류입니다. 90도짜리, 45도짜리, 그 다음에 60도짜리 이렇게 세 종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밴드라고 있는데요. 밴드, 지금 네이버 밴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밴드는 180도로 바꿔주는 거예요. 180도. 어떻게 되냐면은 그 부속품 그렸었죠? 네. 요렇게 U자로 꼽으라 했는데 U밴드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나사용 이음은 여기가 나사가 깎아졌어요. 알겠죠? 이게 속이가 나사가 깎아져서 파이프 이렇게 접속이 갖고 조립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용접용은 그냥 맨도럼해요. 그래서 파이프 대고 맞대기 해가지고 어때요? 여기 용접을 해요. 여기를 그냥. 예, 앞에 용접을 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을 밴드라고 한다. 현장에서는 혹시 밴드가 부속품이 없으면 동일한 반경으로 파이프를 구부려가지고 이렇게 밴드를 제작하기도 해요. 구부릴 수 있다면. 구부리는 기계가 있어요. 예, 파이프 밴더라고 합니다. 밴드를 만들어주는 것을 밴더, 뭐 아이나 어이나 밴드. 구부리는 것은 뭐예요? 밴더. 영어로. 밴드는 영어로 B&D예요. 근데 밴더는 ER 붙여요. 밴더 이렇게 붙여요. 그래서 이런 모양 180도로 된 것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의 직선이음. 관의 직선이음 반드시 있는다. 반드시 있는다. 이제 소켓 종류가 대표적이고요. 소켓. 그 다음에 유니온도 있고요. 사실 반드하게 있는 거요. 프렌지도 반드하게 있는 거고요. 리플도 반드시 있는데 지금 유니온하고 프렌지는 밑으로 좀 이어지면은 분해 조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속품이 있어요. 그 자리를 끌었다 풀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한번 조립해 놓고 나서도 그 자리를 언제나 끌어서 분해하거나 다시 재조립할 수 있는 거. 예,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유니온하고 플랜드예요. 유니온이라고 하는 부속품은 굳이 그리자면 대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된 부속품을 연결을 해요. 하나를. 네. 그리고 이 겉에가 이렇게 나사가 나 있어요. 여기도. 그리고 똑같은 모양을 이렇게 된 것을 또 배관에 여기다 연결해요. 그리고 이쪽 배관에다가 요거보다 큰 부속품을 끼워요. 이렇게 턱이 있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여기서부터 파이프 이렇게 끼워서 이 부속에 이렇게 소개가 나사가 갖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여주잖아요. 조여주면은 이 부속품이 두 개가 쫙 붙어요. 물론 요 사이에는 패킹을 끼워요. 그럼 나중에 언제든지 이걸 다시 끌어내면 두 개가 배관이 똑 떨어져요. 떨어졌다가 다시 턱을 끼워서 딱 위로 조여주면 어때요? 패킹 끼우고 딱 조여주면 딱 붙어요. 보통 이제 속에 끼우는 패킹이 뭐 봄으로 된 것도 있고 성면 재질로 된 것도 있고 뭐 네오플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고무 패킹 보통 쓰고 성면하고 고무 패킹 두 종류 많이 쓰는데요. 아무튼 꽉 조여야 돼요. 근데 이게 중심이 잘 안 맞은 건데요. 약간 삐끗하거나 뭐 좀 안 맞으면은 저리보다라도 이 속에 턱이 딱 안 붙어요. 이렇게 약간 뒤틀리겠죠. 뒤틀리면은 누수가 됩니다. 누수가. 실제로 2차 배관 작품 지금 만들 때 보면은 이 유니온 있는 부분이 나와요. 근데 유니온하고 플랜지하고 좀 유사하지만 다른 게 뭐냐? 플랜지는 여러분들 그림들 뭐 현장에서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구멍 뚫어져 있고 배관 이렇게 있고 이런 거 보셨죠? 이렇게 있어가지고 호떡판처럼 생겨가지고 이제 벌려놓은 거예요. 요 사이에 패킹 넣어요. 똑같이 플랜지 모양으로 된 거 얇은 패킹을 넣어요. 이렇게 끼우고
딱 붙여놓고 이 구멍에다 볼트로 쫙 끼워서 너트로 꽉 조여요. 이 볼트 너트로 조립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플랜지라고 하고요. 플랜지 이제 모양에 따라서 완전 평평한 게 있고 이렇게 돌출된 게 있고 그래요. 돌출된 게 있고 완전히 평평한 게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이걸 쓰고 어떨 때는 이걸 쓰느냐. 보통 플랜지는 여기가 뭐 삽입형, 홈형, 뭐 나사 조립형, 그다음에 용접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용접을 해요. 여기다가 용접을 하면 완전히 튼튼하게 딱 고정을 한 다음에 볼트 너트로 꽉 조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도 뛰어나고 누설 위험도 훨씬 적고요. 적은데 유니온과 플랜지는 현장에서 어떻게 하냐면 25A를 기점으로 해요. 유니온은 25A 이하에서 보통 사용을 합니다. 최대치가 25A까지예요. 25A. 권장치는 되도록이면 20A까지. 25A가 파이프가 규격이 넘어가면은 유니온 사용하지 말고 플랜지를 사용하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배관의 어떤 그 설치 시방서 같은 데 보면 25A 이상이 넘어가면 파이프 규격이 나중에 분해 조립할 때도 되도록이면 플랜지를 사용하라 이렇게 권장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25A는 중간에 걸쳐져 있는 거예요. 자격증 시험에 나올 때는 25A로 이렇게 배관 도면이 나오는데 유니온을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기사 이상으로 넘어가면은 플랜지가 나와요. 플랜지. 산업기사 기능자에서는 규격이 똑같이 25A인데 플랜지로 줘요. 근데 기능사에서는 똑같이 25A인데 유니온으로 줘요. 예, 플랜지로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업기사 기능자 같은 경우는 뭘 용접을 전기 아프 용접을 해야 된다는 소리고 기능사에서는 뭐만 하면 돼? 나사 깎아서 그냥 조립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기능사는 이제 동관 부속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동관도 들어가고 강관도 들어가기 때문에 동관 이을 때는 납땜해야 돼요. 산소 용접으로 납땜해야 되는데 산업기사 기능장은 이렇게 플랜지 전기 용접, 아크 용접도 해야 되고 역시 마찬가지로 동관 부분도 연결 부위가 있으니까 산소 용접도 해야 되고 나사 작업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되죠. 산업기사 이상 시험 보시는 분들은 배관에 관련된 기본적인 기능은 어때요?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배관 작품이 바이패스라고 해서 그냥 밀폐형으로 된 것은 기능상 어쨌든 간에 막 꼬부라지고 다시 올라왔다가 입상 내려왔다가 하더라도 네모 일단 기본형이 네모 아니면 좀 응용되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된 거 보통 이거 뒤집은 거 이런 형태가 다 무조건 기능사예요. 이게 네모 아니면은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한 가지로 있는 거죠 쭉. 근데 산업기사는 기본형이 뭐냐 하면은 바이패스예요. 이렇게 알겠죠? 바이패스 무조건 바이패스 이쪽이든 이쪽이든 바이패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립을 잘못하면 순서가 안 맞거나 그러면은 조립이 안 돼. 강관은 중간에 끼워 넣을 수가 없어요. 구부려갖고 벌렸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장은 어쩌냐? 하나 더 들어가. 바이패스. 이건 완전히 설계도가 순서 요거 조립하면 여기다 돌리는 방향을 다 생각해서 딱딱딱딱 번호를 써놓고 조립하지 않으면 어때요? 안 되는 거예요. 난이도가 그렇게 되죠. 기능사는 바이패스 없어. 그냥 밀폐로야. 산업기사는 뭐야? 바이패스. 기능장 바이패스. 이렇게 돼 있고요. 바이패스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은 이제 산업기사 형태의 난이도인데 배관 기능장에서는 요거예요. 배관 기능장. 그러니까 에너지 기능장이 훨씬 어때요? 작업 난도가 조금 어렵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차 작업형 들어갈 때 2차 형태가 주관식도 있는데 부담스러운데 작업형도 그냥 빡세게 이렇게 하니까 좀 난이도가 좀 있죠. 그래서 실적으로 여러분이 도전할 때는 좀 해보고 싶은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연습까지는. 왜? 이걸 실제로 작업형까지 한 사람은 나머지 작업형이 들어간 시험은 수월하죠. 수월해. 그냥 알 수가 있어요. 배우면 좀 금방 해버려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분해조립 용이하게 할 때, 분해조립 나중에 점검할 때 이걸 염두에 두고 유니온하고 플랜지를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켓과 니플 차이점이 뭐냐면은 소켓과 니플 차이점 여기 있는 직선 이용하는데 소켓은 배관의 이음일 때 소켓을 사용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소켓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소개가 나사가 깎여져 있고 한쪽이 나사가 깎여져 있고 좀 빠져있다가 나사가 깎여져 있고 그러니까 배관이 길이가 짧거나 연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으면은
여기다 파이프 깎아갖고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이제 그림을 좀 자세히 그립니다. 여기 나사까지 있어. 양쪽에 이렇게 반듯한 파이프를 가다 보니까 짧아서 더 이어야 돼. 반듯하게. 그러면 이제 이 부속품을 써서 연결하는 거예요. 네. 이제 여기 동그랗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다 파이프 연결해서 근데 이 파이프가 저까지 쭉 가야 되는데 짧아. 연결을 계속 해야 돼. 여기다 고무줄을 묶어놓은 게 아니고 소켓이랑 부속품 써서 조립하고 다시 여기서 배관할 때 나사 깎아서 조립하고 쭉 연장을 하는 거예요. 파이프 연장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근데 이제 니플은 가령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부속품이 이렇게 T가 있는데 이건 부속 이음이에요. 요 T 옆에다가 또 T를 하나 연결하고 싶어. 알겠죠? 요건 밑으로 방향 바꿔서. 배관은 이렇게 쭉 돼 있어요. 요쪽도 배관이 연결돼 있어. 요쪽도 배관 나가고 여기도 배관 나가. 근데 여기가 너무 짧아. 너무 짧아서 파이프를 나사를 깎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 파이프를 이렇게 나사를 깎아서 연결하는 건 지금 배관 실기 작업형 연습하고 있는데요. 나사 깎는 나사 절삭기에다가 이렇게 배관을 물려서 나사를 깎잖아요. 기계에 물려서 깎을 수 있는 최소 길이가 있어요. 최소 길이. 여러분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깎아도 보통 90mm 이내는 깎기가 조금 힘들어요. 실질적으로. 아주 기술자들은 한쪽에 부속까지 물려놓고 해가지고 이제 80mm, 15mm까지 깎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는 깎을 수가 없어요. 그 밑에 사이즈는. 그러다 보니까 부속하고 설계 도면상으로 보면은 이렇게 바로 이쪽으로 가고 또 이쪽으로 가고 이쪽 밑으로 가고 이렇게 갈라쳐야 되는데 너무 짧아요 여기가. 그러면은 파이프를 연결하기가 어때요? 어렵죠. 연결이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집에서 목욕탕에서 써서 봄 호스를 감아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예 나사가 깎아진 이런 부속품이 나와요. 요거 이제 선반같이 생긴 그런 진짜 나사만 전용으로 깎는 기계로 이해하셨나요? 그런 걸로 해서 이게 나사만 가운데 좀 분리 턱이 있게끔 이렇게 좀 돌출되게 이렇게 해놓고 양쪽에 나사만 잔뜩 깎아진 이런 부속품을 써요. 그래서 부속하고 반드시 있는 이런 부속품을 씁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 니플이라고 그래. 니플이 아니고 니플. 니플은 진짜 오리지널 니플은 이렇게 부속하고 딱 붙어서 이렇게 양쪽에 나사만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진짜 니플이라고 하고요. 현장에서는 이것을 편리상으로 또 뭘로 부르냐면은 파이프 이렇게 일일이 조그만 거 깎기가 귀찮아. 그래서 보통 100mm 기준으로 즉 10cm 정도 기준으로 해서 10cm보다 조금 짧게 미리 파이프에다 양쪽에다 나사를 해. 그래갖고 팔아. 그 다음에 좀 긴 것도 팔아요. 이해됐나요? 요만큼 긴 것도 팔아. 나사를 깎아갖고. 그래서 10cm 기준으로 해서 흔히 말하면 동력 나사 절삭기로 깎을 수 있는 범위 이내에 짧은 것인데 나사가 얇게 깎였어. 이런 진짜 오리지널 니플 말고요. 그러면 이렇게 좀 짧은 것은 짧은 단자를 써서 단니플. 근데 이런 걸 보면 단니플이라고 안 불러요. 진짜 니플 부속이고요. 파이프에 딱 귀찮으니까 나사까지 귀찮으니까 깎아가지고 판다니까요. 그러나 여러분이 도면상으로 어때요? 실제로 작품 만드는 도면으로 사이즈 안 맞을 수가 있죠. 직접 깎아야죠. 근데 현장에는 그럴 필요 없이 수도배관 같은 거 쭉쭉쭉 연결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사이즈가 커져 10cm 이상으로 커졌어. 그럼 뭐냐? 긴 장자를 써서 장니풀 그렇게 말하는데 실질적으로 부속품에서는 단니풀, 장니풀은 없어요. 왜? 파이프에다 나사 깎은 거예요. 진짜 니풀 부속은 이렇게 생긴 것이 니풀 부속이다. 부속과 부속을 바로 사이드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연결할 때 도저히 파이프 정상적인 파이프로는 연결이 안 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부속품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양쪽에 이렇게 깎아준 부속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관의 분기, 전변의 분기가 뭐예요? 분기. 관의 이제 분기가 아니고 분기가 뭐라고요? 가지배방, 가지 치는 거. 그래서 쭉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치는 거. 이런 것들 말이에요. 아니면 쭉 가는데 요걸로도 갈라치고 요걸로도 갈라치는 거 말이에요.
쭉 가는데 요걸로 갈라치고 요걸로 갈라치고 이런 걸 말해요. 예, 이런 부속품을 나누죠. 이걸 보고 T 크로스 Y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T 크로스 Y. 근데 이제 배관에 배관의 호칭 지름을 표시하는 게 있어요. 요 이제 연결돼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 가령 여기가 20, 여기가 20, 여기가 20. 구멍이 다 똑같아. 이해됐나요? 네. 요러면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20A T 이렇게 불러요. 하나만 불러줘. 다 사이즈가 똑같으면 20A T 이렇게 불러요. 근데 굳이 또 이것을 무슨 뭐 경험이 많다 해서 여기다가 정T 이렇게 불러요. 정직하다, 정T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현장 용어고 그냥 20A T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경 T는 어떻게 생긴 것이냐? 이런 거죠. 여기는 커, 여기도 크고, 응? 여기는 뭐예요? 작아. 작아.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냐? 25에다가 어때요? 여기 사이즈 똑같다고 그랬죠? 네. 그 다음에 요걸로 같이 친다고 그랬죠? 곱하기 20AT 이렇게 표시를 해. 25 곱하기 20AT 굳이 이경자 안 써도 돼. 이 앞에가 이경이니까. 이해되셨나요? 네, 이렇게 표시를 한다. 근데 어떤 경우 25 곱하기 25 곱하기 20 이렇게 이제 굳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여기 구멍 마주보는 데는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부속품은 다른 사이즈가 없어. 근데 이 부속품은 여기도 줄이고 싶어. 20A로. 부속품 생산은 이렇게만 나와요? 그럼 뭘 끼워야 돼요? 다른 부속품 끼워야 돼요. 부싱이라고 하는 부속품 끼웁니다. 간격을 줄일 때는. 자,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 같은 경우. 크로스가 지금 제가 그림을 이렇게 부속품 모양을 그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는 배관 기호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알았죠? 네. 이렇게 선은 배관이고 이렇게 나사이음 표시인데 이렇게 생긴 거. 여기다 하나 추가해보죠. 배관 표시는 뭘로 해요? 실선으로 해요. 실선. 이거 배관이에요. 근데 중간중간에 배관 가다가 이음 부속이 나와. 그러면 이음 방법 표시할 때는 중간에 쭉 가다가 선이 하나 나왔어. 그러면 이게 나사예요. 나사 이음. 쭉 가다가 선이 두 개 나왔어. 플랜지예요. 플랜지.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어라는 거죠. 쭉 가다가 S자가 켜졌어. 이것은 용접이에요. 알겠죠? 용접. 쭉 가다가 이걸 동그라미 쬐까하게 돼 있어요. 동그라미. 뭔가 부속품인데 동그라미가 돼 있어요. 네, 동그라미 돼 있어. 이거 뭐냐면 납대. 여기 보면 용접은 뭐냐? 아크 용접 말이에요. 전기 용접. 그다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돼 있어. 이것은 뭐냐? 턱걸이. 턱걸이음은 어디에서 보면은 알 수가 있냐면은 하수관 같은데 철근 콘크리트만 쭉 연결하면은 보면은 이제 요렇게 큰 것에다가 하수관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폭 끼워가지고 이렇게 폭 끼워가지고 연결하잖아요. 쭉쭉쭉 끼워서 그쵸? 끼워서 연결하는데 이런 연결 방법을 배관 쭉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턱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턱 그리는 방법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쉽죠? 금방 보면 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그린 이유는 크로스라는 부속품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크로스가 가령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부속품이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방향으로 갈라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40이고 여기가 25고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20이었다. 그러면은 위에 이제 이경을 표시할 때 보면은 큰 거 표시하고요. 이거 뭐야? 작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5로 하면은 40, 32, 25, 20 이렇게 표시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표시해. 먼저. 알겠죠? 그 다음에 큰 것은 작은 것을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직선 방향으로. 그래서 표시할 때는 40 곱하기 25 곱하기 32 곱하기 20A 이렇게 표시해. 이렇게 크로스. 그러니까 직선으로 먼저 통과하는 것을 표시하고 직선 중에서도 큰 것, 작은 것 표시하고 그 다음 이제 또 직선 구간 표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표시할 때. 이 표시 방법입니다. 지금 배관 부속품뿐만 아니라 어때요? 표시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질은 다른 질. 서로 다른 지름이니까 여기가 다 뭐가 붙었어요? 이경자가 붙어 있다. 대부분 이경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경 엘보, 이경 티, 이경 소켓, 이경 소켓이 레드샤예요. 알죠? 이경 소켓 레드샤. 레드샤는 동심이 있고 편심이 있어요. 설펜에서 배웠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부싱이 있어요. 부싱. 부싱은 부속품 부속 줄여줄 때 이렇게 구멍 줄여줄 때 이렇게 큰 것인데 이것도 줄이고 싶어. 그럼 여기 딱 이렇게 나사가 된 거야. 턱 찐 것을 여기 끼워요. 근데 속에가 나사가 나 있어요. 이게 쬐끈하게. 알겠죠? 그럼 여기에 연결된 것이 파이프가 아니라 쬐끈한 파이프 연결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이런 것은 이제 부싱이에요. 부싱. 부심이 아니고 부싱. BUSHIN 부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줄여주는 거. 네,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6번. 한 끝을 잠시 막아놓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네, 한 끝을 막을 때 플러그 캡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관 끝을 막을 때는 캡이 쓰여요. 부속 끝을 막을 때는 플러그가 쓰여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배관이 쭉 가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돼 있고 요렇게 막는단 말이죠. 알겠죠? 막고 싶어. 그러면은 그냥 요렇게 된 턱이 있어요. 그냥 막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된 거 있어요. 보통 보면 이제 입체적으로 뭐 그리면은 육각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갖고 이렇게 나사가 나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냥 막는 거예요. 그냥 막는 거예요. 콘센트 같은데 전기 보면 콘센트에 끼우는 거, 구멍에 딱 끼우는 걸 뭐라고 그래요? 플러그라고 하죠? 이게 플러그예요, 플러그. 그 다음에 캡이라고 하는 것은 모자를 캡이라고 그러죠? 모자를 캡이라고 해서 배관이 여기 쭉 있으면 배관을 막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배관의 끝에 나사를 깎아요. 깎아가지고 요렇게 안쪽으로 나사가 난 부속품을 요렇게 된 것을 끼워서 어때요? 조립을 해요. 이런 것은 이제 뭐냐? 이건 캡이라고 해요. 모자 씌웠다. 배관 나사를 깎아서 배관 겉에서 겉나사로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속 안으로 끼워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캡과 플러그가 사실 다릅니다. 용도가 다르죠. 이걸 현장에 가면 뭐라고 하냐면은 캡이든 플러그든 구분을 잘 안 하고요.
끝을 막았다 그래서 막아갖고 맥구라 따라서 맥구라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 말하는 맥구라가 맥구라 아니에요? 일본어도 아니고 한글 이제 그러겠죠 선생님. 아 그죠 맥구라 그러니까 그 부속품이 맥구라인 줄 아는데 맥구라가 아니고 맥구라는 가짜 말이고 캡 아니면 뭐예요? 플러그다. 정확하게 명칭을 아셔야 돼요. 맥구라가 있다 없다? 있었다. 맥구라라는 거 쓰면 안 돼요. 주관식에서도 잘 나오는 부속품 지금 자세히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했는데 이 그림을 좀 모양이 이 그림이 이거구나 라고 자세히 보고 싶으면은 352쪽에 보시면은 반지 이름제를 지금 352페이지 그림이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그림 그리기가 어렵더라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치수를 표시하는가, 지름, 호칭 지름 어떻게 표시하는가 알 수가 있죠. 이거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시겠죠?